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지자체들이 가을철 악취의 주범인 은행나무 열매 제거에 나섰다는 소식과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순천 도심 속 동천백길이 복원됐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포의 한 도로, 줄지어 심어진 은행나무 앞에 굴삭기가 섰습니다. 1분에 300번씩 인위적인 진동을 일으키는 장비를 나무 기둥에 대자 순식간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집니다. 은행나무 열매는 가을철 길거리에 떨어져 악취를 일으키는 상습 민원거리입니다. 해년마다 이건 말할 수 없이 나와요. 계속. 문을 못 열게끔 그렇게 만들어 냄새가 나요. 가게 문을 못 열게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렇게 작업자가 직접 사다리탈을 타고 올라와서 나무에 맺힌 열매를 직접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은행나무 한 그루를 작업하는데 10분 이상 걸렸지만 올해부터 새로운 장비를 동원하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도입을 작업을 해보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 도심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는 양을로와 백년로 등 24개 구간에 4,100그루. 이 가운데 1000여 그루가 가을마다 열매를 맺는 암나무입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250그루씩 은행 암나무를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로 바꿔 심어 은행 열매와의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의 상징이 된 호수공원에서 동천 테라스 가든까지 국가정원과 도심을 잇는 동천백길이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5km의 물길을 텄고 4척의 정원 체험선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고려초 순천과 보성, 곡성 구례를 연결하는 섬진강 수계의 주요 거점이었던 해룡창 설치 기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국가정원 백길을 복원한 것입니다. 내년도 박람회 때 그분들을 다시 찾아오게 이렇게 만들려면은 뭔가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저희들이 제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동천 백길을 복원해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정원 박람회가 국가정원과 도심정원의 연결을 지향하는 만큼 이번 백길 복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정원 체험선 투입에 앞서 수상보트의 환경 영향 검토에 무엇보다 중점을 뒀습니다. 수상 생태계와 하천 바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트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했고 속도와 항로도 소음과 물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순천시는 또 도심 야간 경관과 동천 화해 경관 등을 동천 백길과 연계하고 생태 탐방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내년 박람회 이후 사후 활용 여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관람선도 박람회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우리 이 볼거리, 즐길거리로 아마 자리매길 걸.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동천백길과 정원체험선은 내년 박람회의 핵심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육지에서 제주항을 최단 시간에 연결하는 초쾌속선의 모항인 진도항입니다. 지난 5월 취항 이후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임시 여객선 터미널 부근에 사업비 809억 원을 들여 2층 규모의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물류기지로 또 돼 있기 때문에 화물선도 들어오면 좋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진도항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과 복합항만배후단지, 진도항 2단계 건설 사업 등의 공정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443억 원이 투입된 배후단지는 올 연말 분양을 목표로 현재 구획 정리와 감정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해야 될 면적은 5만 6천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 공사를 하고
토목공사를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조경공사도 같이 연이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남은 과제는 흙 부족과 조경공사 문제입니다. 진도군은 매립용 흙 부족 문제는 하천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조경공사는 겨울철을 피해 내년 초 발주하면 내년 말 완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영보 씨는 지난 6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무주택 요건을 맞춰 광양읍 목성지구에 들어서는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공사를 마치고 올해 입주자 모집까지 끝났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고속도로 소음이 문제였습니다. 소리는 많이 울려요. 안에 들어봤더니 이쪽 길로 왔더니 많이 울리더라고. 남해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 소음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정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조경공사까지 마무리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외부인 출입이 막혀 있습니다. 2019년 첫 삽을 뜬 부영주택은 지난 5월 아파트 총 1,490가구 2개 구역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광양시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소음 기준을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 기준치를 맞추라는 겁니다. 승인 거부 후 부영주택은 방음벽 공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길게는 2년까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방음벽을 함께 세웠다면 준공이 미뤄지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개 저희가 제안도 했고 따로 협의도 했고 이미 일을 다 불려놓고 꼼수 부려서 될 상은 아니죠. 지난주 부영주택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음 보완책을 통해 기준을 충족했다고 광양시에 알려왔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구조물을 설치해 소음을 줄였다는 건데 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원칙대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에서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고 그다음에 준공 처리 절차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영주택 측은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수역 공판장 옆 주차장입니다. 곳곳에 펼쳐진 그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그물들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안강망협회 어민들이 그물을 수리하는 공간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주차장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부지로 여수시가 관리하는 엄연한 공용공간입니다. 이용객들은 악취 등의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물에서 나오는 악취도 있고 제 그물을 물을 갖다 피해놓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요.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주차장 전체 부지의 절반인 3,000제곱미터. 10여 척의 어선수에 비해 사용 면적이 너무 넓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척수가 줄어졌는데 옛날 숫자가 많았을 때 범위를 차지하게 하면은 안 되죠. 어민들은 수년 동안 무단으로 주차장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랜 관행이었고 행정기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게 어민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에서야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가운데 펜스도 시에서 다 이렇게 해준 것이고, 예. 그 말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예. 단지 이번에 그 민원으로 인해서 여수시는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관리가 허술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이유에 대해서는 국동항 내 어민들의 작업 공간이 마땅치 않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장 사용 허가 기간은 내년 9월 26일까지. 무단 사용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악취 등 남은 문제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어민과 감독기관의 손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성인 평생교육과 보건인재 양성에 특화된 영암 동아보건대학교. 이 대학에서 내년부터 청장년층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른바 하이브 사업. 동아보건대는 사회복지 상담과를 개설해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임상 전문가 양성에 나섭니다. 또 레저 적용학과도 만들어 골프장과 숲 가꾸기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 인재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그 사업 특화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학령기 학생은 물론이고 성인 자원이라도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보장이 되어 있고요. 입학 이후에는 그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2년 전문 교육 과정을 마치면 지역에서 일하는 일자리를 찾고 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와 관광 레저 인프라 확대로 지역 특화 직업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 2개 특화 분야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앞으로 3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48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 처음 도입한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영암과 목포 등 전국적으로 30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에 몰린 지역 전문대학, 벼랑 끝에 몰린 두 기관이 지역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창출로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